여러분, 이미 지나간 선택을 두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며 자신이나 가족을 탓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돈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명절 봉투, 마트 신경전, 학원비, 경조사비, 친구 모임, 병원비, 그리고 어제는 퇴근길 택시비에 폭발하는 우리 마음을 이야기했죠. 오늘 여덟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 바로 집에 관한 거죠. 요즘 시대에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얼마나 더 멀게 느껴지나요? 전세금은 오르고 월세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더 벌고 더 모으려 애쓰는데 세상은 늘 한 발 앞서 달아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200년 전 자신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죠. 삶은 오직 뒤돌아볼 때 이해된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앞을 향해야 한다. 지나고 나서야 다 보이지만 인생은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한 장면을 또 올려볼게요.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요.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통보입니다. 그 돈을 도저히 못 맞춰서 결국 더 싼 외곽으로 이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 그날 밤 부부가 마주 앉습니다. 처음엔 이사 계획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어야지. 그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그때 반대했잖아. 이미 지나간 선택을 서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집, 그때 그 결정, 그때 당신이. 끝없는 남 탓이 이어지고 결국 둘 다 지쳐서 등을 돌립니다. 이 장면 어쩐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억울하니까 그렇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요, 만약 그 과거 재판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라면 어떠십니까?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서로를 탓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옳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런데 여기 우리 마음이 부리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 우리말로는 뒷북 확신쯤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마치 그 결과를 처음부터 다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입니다. 집값이 오를 줄 알았으면 샀지.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몰랐으니까요. 키르케고르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삶은 뒤돌아볼 때만 이해된다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지. 그 순간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지라는 말은요. 사실 공정한 비난이 아닙니다. 결과를 다 알고 난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과거의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이건 반칙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가진 정보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걸 지금의 잣대로 때리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우리가 끝없이 과거를 탓하는 진짜 이유. 둘째, 남 탓이 우리한테서 빼앗아가는 것. 셋째, 과거의 재판을 멈추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법. 하나씩 가볼게요. 왜 우리는 과거를 탓할까? 먼저 첫 번째, 전세금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로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바로 무력감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은 못 견디게 불안해지죠. 그 불안을 어디에든 쏟아내야 하는데 미래는 막막하고 집주인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로 화살이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지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나 지금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이걸 어떻게든 누구 탓이라도
해야 견딜 것 같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씨 부부도 이사 문제로 매일 과거를 들춰가며 싸웠답니다. 그러다 아내가 문득 말했대요. 우리 지금 집주인한테 화나는 걸 서로한테 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둘 다 멈칫했대요. 사실은 같은 일로 같이 불안했던 건데 그 불안을 서로에게 던지고 있었던 거죠. 미워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싸움의 절반은 이미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과거를 탓하는 데는 죄책감을 덜고 싶은 마음도 숨어 있죠.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 탓은 아닌 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우리는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서로 떠미는 폭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데 말이죠. 남 탓이 빼앗아가는 것. 두 번째, 그럼 그렇게 과거를 탓하면 뭐라도 나아질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샀어야지를 100번 말해도 그때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과거는 절대 단 1mm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 탓을 하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새 집을 구하고 돈을 모으고 다시 일어서는 데 써야 할 힘을 과거를 파헤치는데 다 써버립니다. 또 하나는 같은 편이죠.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둘이 손잡고 넘어도 힘든 산을 서로 등 돌린 채 넘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은요, 과거도 못 바꾸고 미래도 망치는 가장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고가 나죠. 백미러는 가끔 참고만 하는 거지 앞을 봐야 차가 나아가잖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나간 선택이라는 백미러만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지나간 선택을 붙잡고 있는 손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재판을 멈추고 나아가는 법.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 맞아요. 그 억울함.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밀려나는 그 기분.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서 서로를 탓하는데 머물지는 말기로 해요. 몇 가지만 바꿔보세요. 먼저, 과거 재판을 멈추는 한마디를 정해두세요. 그때 그건 우리가 그때 내린 정보로 내린 최선이었어. 이 문장으로 지나간 일에 대한 심판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의 방향을 바꾸세요. 당신 대 나가 아니라 우리 둘 대 문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이 막막한 상황이죠. 같은 방향을 보고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대화의 시제를 바꾸세요. 그때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과거형 질문으로 미래형 질문으로. 이거 하나만 바꿔도 싸움이 회의가 됩니다.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삶은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돈 문제로 무력해질 때 일부러 고개를 들어 앞을 보세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다음 한 걸음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B씨 부부도 전세금 인상 통보를 받고 한동안 서로를 원망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둘이 종이 한 장을 펴놓고 규칙을 정했대요. 오늘부터 과거 이야기는 금지. 대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적자. 그렇게 더 싼 동네의 장점도 찾아보고 둘이 함께 모을 목표 금액도 정했대요. 신기하게도 종이에 앞으로의 계획이 채워질수록 싸움이 줄었답니다. 같은 곳을 보고 앉으니 막막했던 상황이 함께 풀 숙제로 바뀐 겁니다. B씨가 그랬습니다. 그 인상 통보가 오히려 우리 부부를 한 팀으로 만들어줬어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때 샀어야지는 공정한 비난이 아닙니다. 다 알고 난 지금이 아무것도 몰랐던 과거를 심판하는 반칙입니다. 둘째, 우리가 과거를 탓하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입니다. 하지만 남 탓은 과거도 못 바꾸고 미래의 에너지와 같은 편까지 빼앗아 갑니다. 셋째, 과거 재판을 멈추는 한마디를 정하고 우리 둘 대 문제로 방향을 바꾸고 질문의 시제를 미래로 옮기세요. 그리고 맨 처음 드린 질문 기억나세요? 우리는 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서로를 탓할까? 이제 답하실 수 있죠. 미래가 무서워서 그 불안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졌던 겁니다. 키르케고르의 말처럼요. 삶은 뒤돌아볼 땐 이해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밤 그때 왜 그랬어 대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을 다시 같은 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산을 함께 넘을 수 있는 한 팀입니다. 꿈을 걷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